챕터 1.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신의 아버지를 가난한 아빠, 친구인 마이크의 아버지를 부자 아빠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며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합니다. 그에 반면 친구 마이크의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시지도 않고 월급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기요사키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아버지에게 가서 돈에 대해 물어보더니 아버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난 돈에 대해는 전혀 모른단다. 네 친구 마이크의 아버지를 찾아가 보렴. 로버트 기요사키는 바로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달려가 마이크와 함께 돈에 대한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수업을 들은 후 기요사키는 자신의 아버지와 마이크의 아버지의 수익 구조의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기요사키의 아버지는 돈을 위해 매일 출근을 하고 마이크의 아버지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요사키는 깨달음을 얻고 마이크와 함께 자기들만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마을의 헌책을 모아 만화방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었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기요사키가 운영하던 만화방은 매일 아이들이 붐볐고 그에 따라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도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본 마이크의 아버지는 이 기술을 잘 이해했다며 칭찬합니다. 챕터 2. 왜 금융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오늘은 저번에 이야기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많은 유명인사들이 젊은 시절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중 대부분은 금융지식이 부족해 파산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에 의하면 금융지식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결코 경제적 여유를 찾을 수 없다 말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채를 사지 말고 자산을 구매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하는 자산과 부채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오는 것, 부채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 그렇다면 자산에는 무엇이 있고 부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충격적이지만 간단한 예시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 관리비, 월세, 전세가 나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런 것들이 지출을 하기 때문에 모두 부채입니다. 자산도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자산에는 로열티, 주식 소유로 인한 배당금, 부동산 투자로 얻는 차익, 월세 수익 등이 있습니다.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챕터 3.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라고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기요사키는 독자들에게 직장을 유지하되 자신만의 사업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집으로 가져오면 가치가 하락하는 일반 소장품들을 구매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자산이 될 수 있는 것들에 투자하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평생 일을 해도 돈이 부족한 사람과 자신이 원하는 때에 일을 하면서 돈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한 우리만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챕터 5.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오늘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야기 챕터 5입니다. 이번 챕터에서 기요사키는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라는 말을 합니다. 기요사키가 말한 돈을 만든다는 무슨 뜻일까요? 기요사키는 금융 IQ를 높여야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융 IQ란 쉽게 말해 돈을 버는 지식입니다. 금융 IQ가 낮다면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저축을 하고 많은 월급을 받길 희망할 것입니다. 반면에 기요사키의 돈들은 모두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었습니다. 왜 기요사키는 남들과 다르게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같은 불로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것에다 투자를 했을까요? 기요사키가 투자한 것들은 모두 불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투자 목록입니다. 기요사키가 말하는 핵심은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가 아닌 주소득을 근로소득에서 불로소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비해 불로소득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로소득은 근로소득이랑 비교할 때 과세면에서 더욱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저축을 한다면 이자를 보긴커녕 돈은 얼음처럼 굳어있을 것입니다.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죠. 전에 말한 대사 중 굳어있다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근로소득이 주가 되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불로소득을 계속 창출하여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챕터 6.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하라. 로버트 기요사키는 미국 해양사관학교를 졸업 후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오일사에 취업했다. 연봉도 42,000달러를 받았고 7개월 근무에 5개월은 휴가로 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기요사키는 6개월 후 회사를 그만두고는 회계사로 일하거나 세일즈, 양 마케팅 등의 여러 분야에서 일을 시작한다.
기요사키의 아버지는 기요사키의 선택에 실망을 했고 마이크의 아버지는 기요사키를 칭찬하였다. 결국 기요사키는 고액의 연봉을 포기했지만 그보다 더욱 값진 스킬, 교훈 등을 얻게 되었고 지금의 기요사키는 부자로 성장하게 된다. 경제적 여유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교훈을 배우고 스킬들을 습득해야 할까요? 챕터 7.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경제적 자유를 찾는 과정에서 생기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제적 자유 말고도 꿈을 이룰 때 우리를 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냉소주의, 게으름, 나쁜 습관, 오만함입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만약 빈털터리가 되면 어쩌지와 같은 두려움, 너가 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같은 냉소주의. 이 두 가지 말고도 해야지 해놓고 안 하는 게으름,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나쁜 습관, 난 너무 대단해 같은 오만함이 우리의 꿈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꿈을 실현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파트 1이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감정과 교훈을 얻었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